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무역 기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 그리고 철강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포스코인데요. 과연 두 기업의 동맹이 단순한 방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생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4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정말 이제 가시화가 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상호관세가 적용된 게 첫 달인 거죠. 네, 4월 1일 그렇죠. 첫 달이니까 22일까지 일단 자료를 발표한 것 같은데 먼저 그 기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3월까지. 왜냐하면 관세가 오를 거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든 반도체든 다 미른 얘기를 해서 실제 3월 달에는 3%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사재기를 한 사재기를 좀 한 네. 효과가 좀 있고 저기 네. 보시면 일단 전체 수출량은 마이너스 5.2% 보면 이제 3월 달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좀 사재기 효과가 좀 있었고 기고 효과가 발생했고 근데 미국 쪽을 보면 빨간 그래프가 미국인데 미국은 14.3% 역시 와, 미국 두 쪽이 자릿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가별로 보면 이 중국도 감소했어요. 중국도요? 네, 3.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14%, 일본도 14% 줄었죠. 중국도 3.4%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이런 게 나타난 것 같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통계가 잡히면 네. 제 생각에는 저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폭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3월달 미리 사재기하는 물량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무역 장벽 문을 진짜 닫고 있는 그렇죠. 듯한 네. 그러한 게 수치로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맞은 업종들 그리고 앞으로 맞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 진짜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적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를 조금 더 다변화해서 유럽 쪽으로 좀 매출을 좀 증대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포스코랑 현대가 네.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협력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나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에 31조 투자를 이미 네,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그 발표 안에 보면 루지애나의 공장에 현대제철이 270만 톤의 그 제철소를 네. 짓겠다는 거죠. 그게 58억 달러니까 약 7조 정도를 짓는데 네. 270만 톤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31조 투자가 완료됐을 때 한 120만 대 정도 됩니다. 120만 대요. 네. 현대차 그룹이 1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판매하는 자동차가 한 170만 대 되니까 약 60%. 현재는 약 40만 대 생산하거든요. 120만 대가 대부분 요 270만 톤이 감당이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런데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강판 시장에 세계 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력 고객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러고 있는데 네. 역시 포스코의 미국 철강 그 수출량이 진짜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 25%, 상호관세 10%에 별도관세 20%를 맞으면 사실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경쟁자고 앙숙이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네. 한보철강 네. 기억하시죠?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을 때 정몽구 회장이 한보철강을 인수해서 현대제철을 가져갑니다. 원래 현대제철은 전기로만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고로 그러니까 석탄을 네. 떼서 고로를 만드는 건 포스코밖에 없었는데 한보철강이 고로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경쟁에 뛰어드니까 네.
그 당시 포스코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간판을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사실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관세가 그 감정의 골을 허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그 MOU 체결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7조 원 중에서 얼마를 투자할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세히 나오진 네. 않았군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일단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자동차이 루지애나 공장에 생산하는 이 제철소가 전기로입니다. 그 전기로인데 네. 요 전기로 방식이 DRI 방식이라고 요게 그 친환경 수소 환원 제철 분야 쪽이에요. 요 기술을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 제휴 R&D. 이제 그러면 포스코도 약 한 1조 원대 정도를 투자하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포스코가 얻어갈 건 뭐냐? 포스코는 이 루지애나 공장이 현대제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같이 생산을 하건 라인을 하나를 가져오건 자기들 원래 고객인 GM이라든지 포드의 자동차 강판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공장에 뭐 별도로 짓지 않아도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협업할 거고 두 네. 번째는 2차 전지 쪽에도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요? 네, 요게 뭐냐면 현대차가 어쨌든 이 캐즘이 지나고 나면 그 전기차가 생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루지애나 바로 옆에 공장이 현대차 공장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옆 현대차 그룹 HMGMA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아 조지아 공장도 루지애나 공장 바로 옆주에 근처에 있어요. 있군요. 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포스코 퓨치엠이 네. 리튬하고 양극 음극재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 공급망을 같이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강판 시장하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을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는 게 이번 MOU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1, 2위 기업의 앙숙이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외부의 적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를 좀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보여주기식에 그치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네. 그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양사가 이제 접점이 있는 거죠. 이 관세. 그런데 문제는 저 루지애나 공장의 완공이 2029년이에요. 29년이요? 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가 네, 끝나는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사실은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쵸. 매일매일 말이 달라지잖아요. 뭐 어제도 완화하겠다 하고. 뭐 완화하겠다 했다가 뭐 연방준비은행 제도를 은행장을 쫓고 보내겠다가 아니다라 했다가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데 네. 저는 이 관세 정책이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이게 2029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요 루지애나 공장은 미국 시장만 했을 때는 양사가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글로벌로 나갔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기술적 제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기술력 포스코 퓨처 것도 좀 공유할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이득일지가 조금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스코는 딱 두 가지죠. 네. 일단 북미 시장의 자동차 강판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관세 네. 때문에 포스코가 시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지금 준공했을 때 북미 시장에 있는 자동차 강판 시장은 현대자동차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투자하는 것지만 시장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리튬이나 양극재 소재를 만들었을 때 뭐 GM이나 다른 곳에 있는 거 중요하지만 네. 현대차도 지금 글로벌 3위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서의 입지를 고객으로서 입지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자기들은 중요한 노림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 않을까. 1조 원 정도 투자하고 그 정도면 뭐 네. 포스코 나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이 상황 변화가 네.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네. MOU 말 그대로 MOU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도 발표하지 않았고 시기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이게 관세라던가 이런 게 완화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건가요? 그리고 발표 시기도 네. 재미있습니다. 이게 네. 월요일 날 MOU를 발표했어요. 네. 사실 그 지난주부터 여기 있었는데 굳이 발표를 이번 주에 했어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하고 네. 안덕건 미국 갔죠, 장관이 지금. 네. 지금 이제 가서 이번 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그렇죠. 협상 카드 용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용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뭐 방어적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로벌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고 또 인도 시장에도 현대차도 막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계속해서 네. 가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쨌든 시너지를 잘 내게 된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철강만 넣고 보면 철강, 네. 철강을 넣고 보면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 철강은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철강이 한 6천만 톤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쓰고 남은 철강을 수출하는 물량이 1억 2천만 톤입니다. 1억 2천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양이 한 6천만 톤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급 과잉입니다. 네, 공급 과잉 정말, 분명하고 네. 이게 이제 다 중국발 공급 과잉. 그러니까 지금 철강 산업하고 케미칼 산업은 다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발로. 거기다가 이제 철강은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건설 경기하고 맞물립니다. 네. 국내 건설 경기가 지금 부진에 빠져 있잖아요.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네. 이 국면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DRI 방식, 수소 환원 철 같은 걸 네. 쓰는 거고.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포스코가 38% 떨어졌고요. 현대제철이 60%나 떨어졌습니다. 60%요? 네. 적자 1분기에는 현대제철이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지금 7조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에 손을 빌린 거고 포스코도 어쨌든 구조조정 갈 거면 이렇게 묶어서 북미 시장을 대응해 보자는 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DRI 그 기술은 현대 쪽엔 아예 없는 거예요? 있긴 하지만 포스코가 절대 강자입니다. 아, 수소하는 채가. 그러면 뭐 친환경적인 거 뭐 유럽 시장 진출하거나 뭐 이럴 때는 어쨌든 유리한 포스코가 거죠.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도 뭐 이번 공동 투자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뭐 교두보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이벤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협력하게 된다면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뭐 우리나라가 기술력에 대해서는 또 더 기술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존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협력이 재계에서나 산업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례적이라고 보여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보철강 네네. 사건 네. 이후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사실은 앙숙과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이러한 뭐 합병이나 이런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예를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형 OLED 사업에서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LG전자의 힘을 빌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신세계와 로투스핀 같은 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미래를 담보해서 두 경쟁사가 협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물론 철강이 하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은 좀 특수하게 중국발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건설 경기도 위축되었고 거기다가 관세까지 맞으니까 일단은 살아남고 보자는 거죠. 살아남고 보자는 쪽으로 협력을 한 건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철강 쪽은 이해를 했는데 2차 전지 소재까지 이렇게 이 틀에 묶은 거는 굉장히 네. 더 이례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극재를 생산하는 다른 쪽에 자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협력이 좀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아마 지금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더 장기간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 아마 이러한 좀 경쟁력 있는 인류이긴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국가 기관 산업과 비슷한 산업들은 이렇게 묶어서 좀 협력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투자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이 협력 사례가 되게 특이해서 지금 재계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철강적인 부분은 뭐 1, 2기업이고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런 장벽을 조금 더 유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다라지만 2차 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스코랑 현대차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국내 완성차 유일한 기업인 거잖아요. 우선 그 포스코와 현대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가 빠졌잖아요. 2차 전지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리튬만 공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2차 전지 업체가 긴장하는 게 완성차 업체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까? 이 부분이 긴장 부분이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코 그룹과 현대차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 그럼 현대차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긴장감이 있겠죠. 그러면 셀 사업을 이제 예, LG에너지솔루션이나 네. 삼성 삼성 SDI나 같이. SKO는 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양극재 소재도 시장 자체를 익스클루시브에 가져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속에 국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동맹이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협력인 만큼 한국형 생존 전략의 그러한 선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